당신은 지금 몸이 늙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시리고 숨이 조금씩 차오르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죠. 아, 나도 이제 나이 들었구나. 몸이 예전 같지 않네. 하지만 말입니다. 진짜 먼저 늙는 건 몸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몸의 노화는 천천히 찾아옵니다. 근육이 줄고 골밀도가 낮아지고 혈관이 딱딱해지고 피부에 주름이 생깁니다. 그런데 마음의 노화는 어느 날 갑자기 훅 우리 삶을 꺾어버립니다. 내가 뭘 하겠어.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워. 그냥 이대로 살다 죽는 거지 뭐. 이렇게 마음이 주저앉는 순간 몸도 그제야 비로소 진짜 늙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들, 100세를 넘어도 밭일을 하고 손주들을 돌보는 어르신들, 그들은 특별한 약을 먹은 것도 기적 같은 유전자를 타고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마음을 늙히지 않았다. 마음의 힘으로 몸을 끌어올렸다. 한 연구에서는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염증 수치가 낮고 면역세포가 더 활발하게 작동한다는 것. 또 다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 조기 사망률이 43%나 높아진다는 충격적인 결과도 나왔습니다. 결국 마음이 늙으면 몸은 망가집니다. 마음이 젊으면 몸은 버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몸만 돌보고 있습니다. 좋은 영양제를 사 먹고 무릎 주사 맞으러 병원에 가고 건강검진 결과를 붙들고 끙끙 앓으면서도 정작 하루 동안 내 마음이 어떤지, 나는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병은 몸에서 시작된 게 아닐지 모릅니다. 마음에서 시작됐을지도 모릅니다. 불만을 품고 화를 사귀고 자책하고 외로움에 잠식당하고 그런 하루하루가 혈관을, 심장을, 면역체계를 그리고 결국 당신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아프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이 매일 실천하는 놀라운 7가지 정신 습관을 공개합니다. 어떤 건 너무 사소해서 당장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 싶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쌓인 정신 습관이 몸을 지키고 삶을 지키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든다는 걸 영상 끝까지 보시면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지금 내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게 내 몸을 지키는 첫걸음이다. 오늘 영상, 당신의 남은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1장. 불평 대신 해답을 찾는다. 왜 나만 이렇게 아플까? 왜 나만 이런 고생을 해야지? 왜 내 삶은 이 모양일까? 아마 당신도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에 잠긴 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장수하는 사람들은 이런 불평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쩌겠어. 이 안에서 답을 찾아야지. 힘든 건 힘든 거고, 난 오늘 뭘 할 수 있을까? 이 몸으로도 살아낼 방법을 찾아야지. 같은 고통, 같은 현실인데, 마음을 쓰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오키나와의 한 103세 할머니는 평생 다리를 절었지만, 한 번도 내 다리 때문에라는 말을 입에 담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그래도 손은 멀쩡하니까, 그래도 입은 살아있으니까, 그래도 오늘은 바람이 좋으니까, 이런 말을 더 자주 했습니다. 고령화 연구에서도 밝혀졌습니다. 자기 효능감 즉, 나는 그래도 뭔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수명이 평균 78년 더 길었다는 사실을. 불평은 마음을 갉아먹고 몸에 염증을 키우며 결국 병을 부릅니다. 반대로 불평 대신 해답을 찾는 사고방식은 몸을 살리고 삶을 다시 일으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렇게 하세요. 불평이 올라오는 순간 질문을 바꿔보세요. 왜 나만? 대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지? 상황이 꼬였을 때 스스로 답을 정하세요. 이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뭘까? 작은 개선도 칭찬하세요. 조금 나아진 것도 대단한 거야. 이 훈련을 반복할수록
당신의 뇌는 불평회로 대신 해결회로를 강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몸의 염증 수치도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장수는 몸의 힘이 아니라 마음의 힘으로 시작됩니다. 불평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고 해답은 삶으로 가는 다리입니다. 오늘 당신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2장. 고통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인다. 살다 보면 누구나 아픕니다. 몸이 아프든 마음이 아프든. 그리고 그 순간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 고통만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까? 하지만 장수하는 사람들은 고통을 다르게 대합니다. 그들은 고통을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럴 수도 있다고 받아들입니다. 살다 보면 아플 수도 있지. 고생스러운 날도 있는 거지. 이것도 내 삶의 일부야. 마치 파도처럼 고통이 밀려오면 몸을 굳히지 않고 그 흐름에 몸을 맡깁니다. 이 차이가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고통을 두려워하면 몸은 경직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은 폭발하고 면역 체계는 급격히 무너집니다. 하지만 고통을 받아들이면 몸은 긴장을 풀고 마음은 차분해지고 오히려 치유가 시작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고통을 인식하고 수용하는 사람은 만성질환 발생률이 30% 이상 낮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내가 아프다는 사실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아프지만 괜찮다고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장수하는 사람들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렇게 하세요. 아프다고 느끼는 순간 외면하지 말고 인정하세요. 그래, 지금 아프다. 하지만 괜찮아. 나는 이걸 견딜 수 있어. 고통을 분석하거나 이유를 찾지 마세요. 고통에는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아픈 날에는 스스로에게 더 친절하세요. 오늘은 천천히 가도 괜찮아. 오늘은 쉬어도 괜찮아. 고통을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순간 몸과 마음은 다시 균형을 찾기 시작합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아프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픔을 껴안고 살아낸 사람들입니다. 오늘 당신에게 고통이 찾아왔나요? 그렇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파도 괜찮아. 나는 이걸 지나갈 수 있어. 이 짧은 수용의 말이 당신의 몸을 그리고 당신의 수명을 조용히 지켜줄 것입니다. 3장.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만의 리듬을 산다. 나는 왜 저 사람만큼 못할까? 내 나이에 저 정도는 돼야 하는 거 아냐? 왜 나만 이 모양일까? 이런 비교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를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우리 몸도 갉아먹히기 시작합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절대 남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내 삶의 속도를 믿습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 나는 내 리듬대로 가는 거야. 비교할 필요 없어. 나는 나니까. 이 단순한 태도가 스트레스를 줄이고 자존감을 지키며 결국 몸의 면역력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비교는 스트레스의 씨앗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는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을 손상시키며 심장을 약하게 만듭니다. 하버드대 연구팀은 밝혔습니다. 자신을 타인과 자주 비교하는 사람은 만성 스트레스 수치가 40% 이상 높다고. 결국 남을 보는 만큼 내 몸은 망가집니다. 남을 신경 쓸수록 내 생명은 짧아집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성공이나 실패, 외모나 돈을 기준 삼지 않습니다. 대신 오늘 내가 어제보다 한 걸음 나아갔는가만을 봅니다. 남보다 뒤처져 보여도 괜찮습니다. 남보다 느려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리듬은 당신만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렇게 하세요. SNS, 뉴스, 주변 사람들을 멀리하세요. 남의 삶을 보는 시간보다 내 삶을 살아가는 시간을 늘리세요. 매일 자기만의 기준을 세우세요. 어제보다 5분 더 걸었으면 성공. 오늘 한 번 웃었으면 성공. 남과 비교하고 싶을 때는 질문을 바꾸세요. 나는 내 삶에 만족하고 있는가? 나는 내 리듬을 지키고 있는가? 비교를 멈추는 순간 몸은 긴장을 풀고 마음은 숨을 쉬고 삶은 제 속도를 찾기 시작합니다.
장수는 남보다 앞서서 도달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나의 속도로 걷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하루 남을 보지 말고 나를 보세요. 당신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당신만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장, 마지막까지 배우고 궁금해한다. 이 나이에 뭘? 나도 예전엔 배웠었는데 머리도 안 돌아가고 귀찮기만 해. 이런 말 한 번이라도 해보셨다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뇌는 조금씩 늙어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말해볼까요? 이건 뭐지? 해볼까? 나도 배워보고 싶다. 이런 말이 입에서 자주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은 뇌도 젊고 몸도 탄탄하게 버팁니다. 놀랍게도 전 세계 장수 노인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호기심입니다. 배우는 걸 멈추지 않는 마음, 궁금한 걸 끝까지 파고드는 태도. 이게 그들의 뇌를 젊게, 몸을 활기차게 유지시켜줍니다. 오키나와의 96세 할머니는 70대에 스마트폰 쓰는 법을 배웠고, 사르데냐의 91세 할아버지는 80세 넘어서 와인 양조법을 새로 배웠습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배우는 건 늙는 게 아니야. 안 배우는 게 늙는 거지. 실제로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발생률이 46% 낮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배움은 단순한 지적 자극이 아닙니다. 그건 뇌세포를 자극하고 신경회로를 재구성하며 새로운 삶의 에너지를 불어넣는 가장 강력한 장수 습관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렇게 하세요. 매일 하나씩 새로운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 단어 뜻이 뭐지? 왜 저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건 어떻게 쓰는 걸까? 궁금하면 바로 검색해보세요. 스마트폰, 유튜브, 책 도구는 충분합니다. 배우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배우는 내가 대단한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세요. 당신의 뇌는 아직 살아있고 배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호기심이 멈추는 순간 삶도 멈춥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궁금해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만 배워보세요. 단어 하나, 도구 하나, 요리법 하나. 그 배우는 태도가 당신의 뇌를 살리고 내일의 건강을 만들어냅니다. 5장. 용서하는 법을 안다. 한번 상처받으면 그걸 평생 품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만 아니었어도 내가 당한 걸 어떻게 잊어? 용서? 말도 안 돼. 이런 마음이 쌓이면 몸속 어딘가에서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병이 자라고 있습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 연구팀은 밝혔습니다. 용서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염증 수치가 높고 심혈관 질환 위험이 2배 가까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다시 말해, 분노와 미움은 그 사람을 해치는 게 아니라 나를 망가뜨리는 독입니다. 그런데 장수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억울함도 서운함도 아픔도 시간이 흐르면 결국 놓아줍니다. 그 사람도 사정이 있었겠지. 이제 와서 뭐 하겠어. 그냥 흘려보내자. 말은 쉽지만 이걸 진심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몸도 마음도 오래 건강하게 버팁니다. 가슴에 미움을 품고 있는 한 몸도 긴장을 풀지 못합니다. 가슴이 조이면 심장과 혈관이 먼저 망가지고 그게 면역력까지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용서를 선택하는 순간 몸은 긴장을 풀고 뇌는 엔돌핀을 분비하며 몸 전체가 치유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렇게 하세요. 과거를 끄집어내지 마세요. 왜 그랬을까 대신 이제 괜찮아라고 말하세요. 나를 위해서 용서하세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완벽한 용서를 기대하지 마세요. 미련이 남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흘려보내자고 중얼거리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용서란 누구를 이기거나 나를 지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내 삶을 더 가볍고 건강하게 만드는 최고의 치유입니다. 오늘 마음속에 걸려있던 무거운 짐 하나 살짝 내려놓아 보세요. 당신의 몸도 당신의 내일도 조금 더 가벼워질 겁니다. 6장.
작은 것에도 크게 기뻐한다. 이 정도 가지고 뭘? 별것도 아닌데. 그냥 그렇지 뭐. 혹시 이런 말을 자주 하진 않으셨나요? 하지만 진짜 오래 사는 사람들은 아주 사소한 일에도 크게 기뻐합니다. 아침에 해가 뜨는 걸 보며 웃고, 밥상에 오른 작은 나물 하나에도 감사하고, 손주가 건넨 쪽지 한 장에 두고두고 행복해합니다. 오키나와의 한 98세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밥이 맛있었으니까 오늘은 좋은 날이야. 꽃이 폈네. 아, 오늘은 복받은 날이야. 이 감정의 크기, 이 반응의 섬세함이 그들의 삶을 더 길고 깊게 만든 겁니다. 왜냐하면 기쁨을 느끼는 순간마다 우리 몸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기쁨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엔도르핀을 분비시킵니다. 이것이 혈압을 안정시키고 면역력을 높이고 세포 노화를 늦추는 직접적인 효과를 만듭니다. 기뻐하는 사람은 몸이 스스로 치유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시큰둥하고 무덤덤하게 넘기면 몸은 행복 신호를 만들지 못합니다. 결국 무기력과 우울이 서서히 몸을 잠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렇게 하세요. 하루에 감사 포인트를 하나씩 찾으세요. 오늘 맛있게 밥 먹은 것, 창밖에 햇살이 예뻤던 것, 사소한 것에도 소리내어 감탄하세요. 와, 이거 좋다. 고마워. 덕분에 기분이 좋아졌어. 기쁨을 억누르지 말고 표현하세요. 미소 짓고, 박수 치고, 가볍게 춤춰도 좋습니다. 삶을 크게 기뻐하는 사람에게 삶은 더 오래, 더 풍성하게 머물러 줍니다. 오늘 하루, 작은 행복 하나를 크게 껴안아 보세요. 그 기쁨 하나가 당신의 심장을 더 튼튼하게, 당신의 내일을 더 환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7장.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견디기 힘든 건 아픔도 가난도 불편함도 아닙니다. 외로움. 조용히,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사람을 갉아먹는 외로움. 그런데 놀랍게도 장수하는 사람들은 이 외로움을 다르게 대합니다. 그들은 외로움을 부정하거나 억지로 숨기지 않습니다. 외로움을 당연한 손님처럼 받아들입니다. 사람은 원래 혼자야. 외로움도 삶의 일부야. 그래도 나는 내 하루를 잘 살아낼 거야. 이 태도가 그들의 삶을 지탱합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마음을 닫습니다. 마음을 닫으면 몸도 굳고 세포 하나하나가 생기를 잃어갑니다. 하지만 외로움을 인정하는 사람은 오히려 마음을 열고 작은 연결에도 감사하고 자신과의 대화 속에서 삶을 발견합니다. 미국 브리거명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을 수용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은 심혈관계 질환과 우울증 위험이 30% 이상 낮다고 합니다. 외로움은 피할 대상이 아니라 껴안고 함께 살아야 할 삶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렇게 하세요. 외로운 순간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괜찮아. 지금 느끼는 외로움도 내 일부야. 나를 위해 작은 연결을 시도하세요. 공원 벤치에서 인사 한마디. 마트 계산대에서 웃으며 고맙다고 말하기.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의미 있게 채우세요. 책 한 권, 음악 한 곡. 그리고 무엇보다 나와 대화하는 시간.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삶을 더 깊게, 더 단단하게 살아냅니다. 외로움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과 함께 걷는 것. 그 길 끝에서 우리는 조금 더 지혜롭고 조금 더 강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오늘 하루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 살포시 손잡아 보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장수하는 사람들의 특별한 비밀을 들여다봤습니다. 비싼 약도 아니었습니다. 과격한 운동도 아니었습니다. 어디 멀리서 찾아야 할 비법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조금 더 다르게, 조금 더 단단하게 살아가는 작은 마음 습관들이었습니다. 불평 대신 해답을 찾는 마음, 고통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용기,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나만의 리듬을 걷는 태도,
마지막까지 배우고 궁금해하는 열정, 상처를 용서하고 흘려보내는 지혜, 작은 것에도 크게 기뻐하는 감수성, 외로움마저 껴안고 함께 걷는 담대함. 그 작은 습관들이 몸을 살리고 삶을 살리고 세월을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삶이 조금 지치고 무겁게 느껴지나요? 괜찮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하루에 하나씩만 바꿔보세요. 비교를 멈추고 하루에 한 번만 기뻐하고 누군가를 가만히 용서해보고 혼자 있는 시간도 소중히 품어보세요. 당신의 작은 선택이 당신의 내일을 바꿀 것입니다. 당신은 깨닫게 될 겁니다. 내가 이렇게 잘 살아냈구나. 내가 내 삶을 지켰구나. 나는 이미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었구나. 장수는 기적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의 결과입니다. 오늘도 살아낸 당신, 그 자체로 존경합니다. 함께 건강하고 함께 오래오래 삶을 걸어가 봅시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나눠주세요. 당신의 작은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